예,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여성원단입니다. 예, 오늘 저희는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나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서영경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상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배재정 의원님 오셨습니다. 진선미 의원 오셨습니다. 예, 저는 남윤일수 의원입니다. 저희가 사실 오늘 여성원단들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갖게 된 거는 오늘 그 청와대에서 온 국민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지 않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 여성원단들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먼저 여는 말씀을 김상희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정말 망극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극단적인 인사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국민들이 세월호로 모두들 충격과 그리고 가슴에 큰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지명되는 총리는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우리 사회를 통합하고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총리입니다. 그런데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는 반여성적, 반역사적, 반인권적, 정말로 우리 역사를 부정하고 그리고 우리 여성들에 대해서 너무나 상처가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사입니다. 일제식민지와 남북분단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DNA가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는 DNA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정말 이거는 이런 역사 인식은 정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적인 역사 인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에 대해서 이런 DNA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문창국 후보자는 우리 민족을 정말 능멸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3 항쟁이 폭동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여성의 입장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나라의 위신하고 연결시키면서 사과받을 필요 없다. 배상 문제 이미 다 끝났다. 우리가 이제 살만하지 않느냐. 더 이상 사과라든가 배상이라든가 이런 얘기 하지 말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총리로 지명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인사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와대의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청와대 보좌진들이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창국 후보자 지명 부분은 도저히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의 그런 후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먼저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 잘못된 지명에 대해서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여성 국회의원 24명 일동은 이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오늘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지금 문창국 참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대통령께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이어서 서영경 의원님의 발언 있겠습니다. 안대희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이었습니다. 안대희 후보자
후보자가 차라리 낫을 걸이라고 하는 말들을 국민들이 하기도 하는데요. 안대희 후보자도 더욱더 문제가 많았습니다. 스스로 사퇴하게 된 것은 뒤에 숨기고 싶은 것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그 뒤 후속으로 나온 문창극 후보자는 정말 이름 그대로 참극입니다. 문창극 후보자가 했던 발언들이 일본 언론에 모두 탑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언론들이나 일본의 아베 총리, 류의 사람들은 이것으로 일정한 위안을 가질지 모르겠는데 일본 언론들도 이것을 탑으로 보도하면서 보수 언론이고 진보 언론이고 이런 사람이 과연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총리 후보로 지명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사히 통과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박근혜 대통령 빨리 철회하십시오. 김기춘 비서실장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문창극 후보 더 이상 참극 철회하지 말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이어서 장하나 의원님의 발언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하나 의원입니다. 제 고향이 제주도고요. 4.3의 후손이 되겠습니다. 첫째, 일개 언론인으로서도 10여 년이 넘게 4.3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그 보고서를 채택했고 또 4.3 특별법을 제정하여서 올해는 처음으로 4.3 추념식이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국가적인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오랜 역사의 결과고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한 결과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가 4.3에 대한 그 역사적인 정의를 공히한 점입니다. 일개 언론인이 거기에 완전히 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이런 사람이 총리 후보자 지명이 되고 전 무엇보다 문창극 후보자 자신이 아니라 이런 사람을 총리로 지명한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의 자질, 역사인식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참사 이전에 청와대의 역사인식 자체가 정말 우리나라의 정통성과 역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된다면, 혹여 된다면 자동으로 4.3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법적으로도 맞지가 않고 어느 하나 기존의 우리나라의 국가적 정통성에서 인정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총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정치적인 그런 술수를 쓰지 말고 이해타산 하지 말고 과오를 조속히 인정하고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국민 앞에 이러한 후보자 지명 자체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는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배재정 의원님과 진선미 의원님께서 성명서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성명서 낭독에 앞서서 짧게 한 말씀만 좀 덧붙이고 싶은 게요.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내내 저희 교문위 같은 경우에는 역사 교과서, 교학사의 엉터리 같은 역사 교과서 문제로 정말 오랜 지난한 싸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온 국민들께서 교학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받아들이셨는데요. 그 핵심이 바로 이 문창극 후보자가 이야기한 것과 너무나 유사한 내용입니다. 우리 민족은 게으르고 DNA가 어떻고 그래서 식민지 혹은 전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에서부터 문제가 있었고요.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도 교학사 교과서에서 진술한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그렇게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우리 국민들께서 채택하지 않으셨던 그런 심판된 결과를 놓고도 계속해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국정교과서를 운운하고 있고 심지어 문창극 후보 같은 분을 총리로 지명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조금 드렸습니다. 청와대는 반여성적, 반역사적, 다시 하겠습니다.
청와대는 반여성적, 반역사적, 반인권적인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으로 박근혜 정부의 끝간데 모를 인사참극이 정점에 이르고 있다. 청와대는 오늘 민경욱 대변인의 입을 통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제 식민지와 남북 분단은 하나님의 뜻,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 지는 게 우리의 DNA라는 비뚤어진 역사 인식으로 국민을 모욕감에 빠뜨리고 있는 인사에 대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 지명자는 제주 4.3 항쟁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나라의 위신과 연결시키며 배상 문제는 이미 40년 전에 끝났다. 끝난 배상 문제는 더는 거론하지 않는 것이 당당한 외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 12월 유럽의회는 일본 정부는 일본군에 의한 강제 성착취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과 사죄를 하고 법적인 책임을 받아들이라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3년 5월 유엔 사회인권위원회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도 일본 정부가 국민들에게 위안부 피해자들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수단을 취할 것을 권고하고 피해 사실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한 분의 부고를 접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 한마디 듣지 못하고 한 분 한 분 떠나고 계십니다. 이제 54분의 할머니들만이 생존해 계십니다. 이렇게 풀리지 않는 한을 안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세상을 뜨고 계신데 이 문제를 해결할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다 정리된 문제로 보는 인사를 총리 후보로 임명하는 것은 피해자 할머니들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을 더 깊은 상처와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제사회에서도 아직 청산되지 않은 반인권 범죄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를 요구하고 있는데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국정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오죽하면 아베 총리가 지명한 줄 알았다는 시민들의 탄식이 나오겠는가. 일본의 언론들은 문창극 후보자의 식민지 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발언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중국 신문에서도 이를 보도하여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어제 우리 외교부 관계자는 분쟁하 성폭력 방지를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지난 세기에 있었던 가장 끔찍한 전시 성폭력 사례 중 하나가 2차 세계대전 중에 벌어진 군대에 의한 강제 성노예 제도라며 일본군 위안부 제도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일본 정부의 진정한 반성, 책임 인정과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정부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급하고 왜곡된 역사관, 평화와 인권에 대한 무지함으로 꽉 차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최소한의 사과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인사가 행정부를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설 자격도 없다. 한 여론조사 기관이 12일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3명 중 2명꼴인 65.6%가 문창극 후보자의 사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렇게 사퇴 혹은 지명을 철회하라는 국민들의 거센 여론에 귀를 닫아버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정치에 답답함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여성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 소통과 화합, 생명과 인권을 중시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당장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14년 6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여성 국회의원 일동. 예, 저희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그나마 국제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성가족부와 외교부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요. 그마저도 스스로 뒤집을 수 있는 이런 인사를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의 함께 노력해온 이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해서 찬불을 끼얹는 것이나 다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회가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는 이런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겠는가. 저는 굉장히 소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월호 참사 문제에 대한 어떤 진상 규명과 또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지원 조치들을 생산적으로 논의해야 될 국회에게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도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소모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조속히 지명을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함께 구호를 한번 선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 우리 서영교 의원님께서 구호 선창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문창극 총리 즉각 철회하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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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춘 실장 국민 앞에 사과하고 문창극 총리 후보 즉각 철회하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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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창극 후보는 국민께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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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것으로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